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너리스트하게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02-3153-2642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창에다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물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또 상담 가능하다는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무난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한 이틀 정도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입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한 3일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저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어저께 도지 형태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조정을 좀 받는가 했는데 21선까지 한번 조정이 나와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강하게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상단에 121선 저항이 있는데 한 960포인트까지는 좀 무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2600포인트 부근에서 저점을 잡을 때부터 미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이다가 미 증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미 증시보다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 장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만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지수는 사실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만 좀 쭉쭉 올라주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한 4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물론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상한가가 한 6개나 나왔던 이슈죠. 쌍방울, 딸랑딸랑 우리 쌍방울이 쌍용차, 앞에 또 쌍자가 다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쌍용차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쌍방울은 한 2연속 점상, 요즘 점상한가 가는 게 좀 유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상을 진짜 잘 가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쌍용차 관련된 종목 처음에 에디슨 EV가 있었고, 그리고 UNI도 있었죠. UNI도 보면 처음에 이제 상승할 때 막 점상한가로 이렇게 달렸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쌍용차하고 광림이 2거래일 연속 점상한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하루 정도, 내일 정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 저항 자리를 또 갭으로 점으로 이렇게 붙이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체 많이 올라서 이쪽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점상을 간 종목들은 우리가 공략을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IOK라든지 나노스, 비비안,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렇게 모회사로, 자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로 상한가를 갔어요. 뭐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뭐 EM 플러스 차트도 괜찮고 뭐 비비안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노스 이제 뭐 저항자리 돌파 위치에 있고 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차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문제는 테마주를 우리가 공략할 때 이제 대장들부터 해서 2등주, 3등주 이렇게 가는데요. 대장이 점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래대금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차선책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대장급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쌍방울이나 광림이 대장이겠지만 우리가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IOK라든지 나노스, 비비안, 뭐 EM 플러스를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 IOK나 나노스, 비비안, 이 EM 플러스를 두고 봤을 때 이 네 종목 중에서 가장 상한가를 빨리 들어간 종목이 IOK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OK, 나노스, 비비안, EM 플러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뭐 대장주다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대장주라 해서 IOK를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점 상한가 가 있는 광림이라든지 쌍방울이 상한가를 만약에 풀리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두 종목이 만약에 상한가가 풀릴 경우에는 관련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짧게 그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점 매수 잘 노려보시고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세 반등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상한가 나온 종목들 6개나 이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을 키워드로 안 넣을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그 1조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 1조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뭐 채권단들에 대한 그런 비율이 조절이 좀 된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8천억 가량을 빚을 청산하는데, 빚을 갚는 데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운영 자금까지 포함한다면 한 2천억 정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쌍방울이 이 정도의 그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끌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쌍용차가 과연 정상화가 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이런 뭐 수익 활동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 노조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고, 이제 회생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제출하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UNI라든지 에디슨 EV에서 좀 겪어봤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일단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뭐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뭐 인수합병이 되어서, 세미시스코였죠. 인수합병이 되어서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UNI 역시 이제 매각이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둘 다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상패 시즌은 지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쌍방울이라든지 이 광림 같은 경우, 특히 쌍방울 같은 게 이제 코스피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 상장 폐지로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비안도 마찬가지고요. EM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적적인 부분을 좀 따져보고 우리 접근하면 좋겠지만, 뭐 이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랑은 좀 무관하잖아요. 그렇다면 실적이라든지 이제 재무제표를 따져볼 때는 이 회사가 안전할까라는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상패 요건이 이제 좀 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가급적이면 이 트레이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키워드 P2E라고 해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뭐 소득도 뭐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P2E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금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하나가
룽투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업이에요. 제가 별로 중국 기업들은 안 좋아하죠. 전례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 어느 순간 상장 폐지가 될 정도의 그런 실적을 보이는 경우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계속 제가 가급적이면 중국주는 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뭐 장부상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적자가 2021년도에 나왔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열혈 강호 관련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혈 강호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P2E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어떤 기업하고 토큰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오던데 보니까 결국은 게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토큰을 갖다가 블록체인 가상화폐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결국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한 종목 때문에 제가 이제 선정하지는 않았겠죠. 오늘 또 드래곤플라이 우리 잠자리가 오랜만에 굉장히 강한 상한가를 바닥권에서 올려줬습니다. 앞전에 한번 그 주유소 방송 시간대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전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장 폐지 시즌 일단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연결로는 계속 적자지만 별도로 봤을 때는 뭐 2020년도에 1억 정도 흑자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나 뭐 이런 부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드래곤플라이 역시 P2E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럭키포커라고. 이게 럭키포커라고 보니까 이제 뭐 카지노 게임 같은 거 같은데 이런 카지노 게임으로 P2E를 한다. 좀 사행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국내에서는 안 되더라도 해외에서는 뭐 요즘 P2E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상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드래곤플라이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지금 P2E 관련해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기존에 P2E 사업을 한다라고 했던 기업들 있죠. 보면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 진출을 한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 번씩 또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근에 지금 룽투코리아나 드래곤플라이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계속 좀 급등세를 계속해서 연출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일전에 엄청나게 올랐던 그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5배에서 10배 정도 올랐던 그런 종목들 항상 보지 마라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추세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고양이가 이렇게 위에서 던졌는데 이렇게 탁 점프하듯이 반등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공략하시더라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인지하시고요. 짧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장 막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후반부 들어서 국내 이제 그 서울시에서 2040년까지 해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뭐 서울시 내 이게 싹 뜯어서 새롭게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보면 유보택이 오늘 관련 이슈가 특징주로 뜨면서 바로 뭐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강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바다 땅에 상하수도 파이프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이프라인을 생산하는 업체들 관련해서 오늘 제가 장중에도 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뉴스 올려드리면서 지금 관련주들 빨리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제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대로 일단 순위를 좀 서열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화성밸브가 오늘 20% 올라가면서 2등주가 되었고요.
동양철관이 한 13%, 그리고 뭐 정산해강, 뭐 한국주철관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밀린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뭐 한동안 또 짧다면 짧게, 길다면 길게 이렇게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재료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입찰한다라는 얘기도 나올 거고 뭐 그런 이슈들이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주가들이 한 차례씩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새로운 테마의 뭐 관점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을 올리고 재건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파이프라인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설 관련된 쪽으로 해서 같이 좀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건설 섹터 전체가 지금 굉장히 한 차례 기존 건설사들이 좀 올랐고 가구 관련된 종목들, 뭐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그 앞에 앞서서는 이제 뭐 건자재 관련주들이 뭐 미리 삼목 에스폼이라든지 이런 건 워낙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건설 관련 섹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두시고요. 완만하게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제 전환할 가능성 열어놓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오늘 상한가 들어간 뉴보텍을 대장주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갭 떴다가 한 차례 쭉 밀려 내려오면 뭐 저점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짧은 시세를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항공주들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했는데 대한항공도 뭐 꽤나 올라줬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LCC 항공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은 제주항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좀 확장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던 상황이었는데 팬데믹을 맞으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뒤에는 애경그룹이라는 이 대기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주항공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도 좋지만 모회사인 AK홀딩스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바닥권에서 17,500원대 이야기 드렸다가 시세가 뭐 한 100% 이상 이렇게 크게 나왔었는데 중간에 한번 끊어먹고 또 저점에서 매수해서 또 한 두어 번 정도 공략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바닥권까지 내려와서 여러분들께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면 거의 뭐 금리 인상처럼 확정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바닥권에 있는 AK홀딩스가 괜찮아 보인다라면서 월봉이랑 이런 거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혹시나 또 매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거의 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에요. 계속해서 내릴 때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고 지금 이틀간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뭐 눈에 그냥 딱 보이는 이런 저항 자리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그 제주항공에서의 타격이 컸던 부분인데 이게 정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될 거예요. 제가 AK홀딩스의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2020년도 2,200억 적자였어요. 그 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2,700억, 1,300억 흑자 달성을 해오던 기업이었고 2021년도에 1,657억 적자 지속이죠. 그런데 적자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간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쪽이 정상적으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AK홀딩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럼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드렸었죠. 죽어가던 종목이 다시 살아났을 때
아니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폭등을 할 때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2분기 동안 어마어마한 적자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뭐 죽었다라고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주가가 그만큼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다 살아난 기업과 비슷하게 좀 상승폭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열사들 중에서 이제 AK 프라자 쇼핑몰이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팬데믹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 지금 뭐 A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적자 기업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면 올해는 아마 실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원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쭉 끌고 가셔도 괜찮은 기업이면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궁금하시다 하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수시로 음봉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도 음봉에 나온 종목,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매수할 만한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번호 잠시 고지를 한 번 더 드리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02-3153-2642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시죠?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빨리 보내주시고요. 채팅창,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원전주를 좀 들고 있는데요. 네네. 그 한전산업 네네. 16,500원에 20%인데 이게 전에 잘 갔는데 가다가 저는 그냥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가 사갖고 한 며칠 또 그냥 떨어져서 오늘 좀 반등을 주네요. 그래서 이게 추세를 돌리는 건지 네.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많이 하고 그래도 나올 수 있을지 수익을 줄 수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보러 전화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방송에서 네. 이번에 시장이 좀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네네네. 그 물려있던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매수가 왔는데 바로 이 욕심으로 변해버리셨어요. 그죠? 걱정이. 그러게요. 네. 내려와 있을 때는 계속 걱정하시다가 이제 올라오면 다 욕심으로 바뀝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이렇게 보니까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차트 보시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예, 이리 보니 높아 보이네요.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3,000원 하던 게 지금 1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많이 올라갔었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도노리포트에 편입할 때도 꽤나 많이 올랐구나 했는데 그 뒤에도 뭐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일단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는 위치까지 조정들이 나온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원전주들은. 그래서 네.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저도 지금 이게 워낙에 그 정부 정책주들에 대한 그런 이슈몰이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래서 기대를 좀 했거든요. 이제 원전을 정부에서 밀고 하니까 네네. 저는 이제 한 18,000원 위로 그냥 꾹 올랐을 줄 알고 너무 욕심을 부렸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가로 쭉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데 그래 됐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지 못하고 지금 보면 이제 저항대에서 이렇게 지금 18,000 저항 받고 조정이 네.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장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한신기계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오늘 얘기 드렸고 한신기계가 그냥 힘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원전주들 네. 중에서 이제 보성파워텍이 대장하다가 한신기계로 이제 일진파워 잠시 갔다가 한신기계가 네. 대장이 됐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 보면 대장주는 방향을 위로 이렇게 탁 올리고 있어요. 그죠? 네네. 이 그림은 딱 보면 아 이거 뭐 떨어져서 밑으로 확 밀리겠어 하는 그런 걱정이 안 들잖아요. 네네.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보성파워텍도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 중이고 우리 기술은 조금 삐리하네요. 그래도 아직 괜찮은 모습이고 일진파워도 간당간당합니다. 한전산업도 비슷하고요. 네. 한전 KPS도 뭐 오늘 올려줘서 괜찮긴 한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원전주 이거 말고도 더 많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 추세적인 흐름이 이탈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한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물론 정부 정책주기는 한데 네.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네네. 보면 이 원전 관련주들이 이 시장이 급락하고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이런 살살 반등이 나와가지고 거의 한 달,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 10,000원 이탈도 했었어요, 대표님. 그러니까요. 그 앞에 요 한참 뭐 올랐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바로 써야 되는데 그냥. 일단 선생님 요번에는 네.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손절 글쎄요. 그래 저는 이번에 매수가율이 좀 갈라나 기대만 하고 있는데. 실적 대비 말씀하시면 제가 노력할게요. 예, 비중이 선생님 지금 한 몇 프로 되시죠? 지금 비중이 한 얼마나 되세요, 선생님? 비중이요, 20%요. 20%? 그러면 제가 손절가 네. 잡아 드릴 테니까 안 되면 네, 10%라도 한번 줄여 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손절가는 13,900원입니다. 13,900원요. 네, 네. 한 8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13,900원에서 850원 이탈하면 네, 네, 네. 비중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요. 네, 네, 네. 요게 여기를 아마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네. 추세적으로 요 상승 흐름이 깨지는 흐름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던 게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이 제가 봤을 때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구간까지 뭐 얼마 더 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 내려온다라면 저는 한 요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12,000원 정도. 물론 12,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요. 네네. 원전에 대한 이슈몰이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저는 네.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12,700원에서 12,000원대까지도 조정 나올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멈춰서 다시 돌려주면 다행인 거고 네, 네. 여기도 안 멈출 수도 있어요, 선생님.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또 질질질질질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뭐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호재라고 하면 공영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또 뭐 이렇게 그 수주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이제 뭐 그런 것들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뭐 수주를 웬만큼 하지 않는 이상은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막 500억 이상 달성되고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적이 안 좋습니까, 대표님? 실적이 꾸준하게는 나오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이 이슈가 소멸이 되고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원전주들도 결국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네. 한전산업이 지금 그 한국전력에서 한전산업 이거를 이제 공영화하라고 이제 뭐 각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서 이제 막 되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영화를 준비를 좀 하던 상황이었고 네. 만약에 이제 공영화를 하려고 하면 한국전력공사 지금 29% 지분을 들고 있는데 자유한국총연맹이라는 곳에서 31%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지분을 다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시가대로 사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30%니까 대략 뭐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 몰랐네요. 예, 그럼 이제 뭐 M&A 이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게 추천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일단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네네.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에 이제 지금 현재 정부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공기업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고용의 안정성을 좀 중시했던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압박을 받아오던 거 요번에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뭐 진행을 안 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어찌됐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괜찮은데 네네. 그게 안 만들어진다 하면 정리하는 관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실 거는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절반 정리하고 네네네. 그리고 많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지 아래에서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저는 선생님 혹시나 네. 만약에 내일부터 해서 네. 요 저점자리 이탈 안 하고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2만 원 가든 3만 원 가든 5만 원 가든 상관하지 그런 생각을 아예 네네네네. 가지시지를 마시고 네. 매수가 부근에서 그냥 정리를 하세요. 얼마요? 약간 손실은 보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단기 과열로 한번 움직였었나? 이게 단기 과열은 아니었던 것 네, 같은데. 네네. 한번 저기 그 과열로 3일 과열로 동안 움직였었네요. 예, 예. 보니까 28, 그날, 예, 29, 예. 30일 날 움직였었네요. 예. 요거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 이탈 안 하면 한번 올라올 거예요. 매수가 부분요. 네,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에 탁 턴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네. 나눠가지고 분할로 정리하시면서 올라갈 때 아시겠죠? 올라갈 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16,500원 부분부터 정리를 그냥 할까요, 대표님? 네네, 16,000원부터 조금씩 매도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매수가나 약수익권 들어가면 나머지 정리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네네. 정리를 해보세요. 네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TV 소리는 좀 줄여주시고요. 예, 줄였어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TSI요. TSI. 예. TSI. 자, 매수가 얼마시죠? 예. 14,650원에 30%요. 14,650원에 30%. 네. 아이고, 30%. 자, 보자. 앞에도 그랬나? 이건 아니네. 일단 이렇게 혹시 선생님 요거 매수를 하신 게 차트 보고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 그때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그 이슈로 예. 제가- 상장 이슈. 예, 성장 이슈로 잡은 건데 제가 네네. 너무 고가에 잡아가지고 제가 아. 매도를 못했어요. 그랬구나. 예. 자, 일단 2차 전지 장비 관련주기 때문에 예.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거래 정지되면서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일단 괜찮겠죠. 부채가 조금 많네요. 적자도 복은 있지만 뭐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일단 뭐 부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올해 2021년도 작년에 급증한 거 보면 이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일단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을 4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종목이 안정적이냐 아니냐라는 따지는 부분에서 대주주가 네.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조금 네. 길게 봐도 괜찮겠다, 그죠? 네. 자, 일단 완만하게 저점 구간을 이렇게 지금 높여주는 추세 라인을 하나 우리 그어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요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지금 뭐 장기 이평선 하단 자리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요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관련주들 같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나인테크라든지 뭐 TSI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아마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이 고점권, 그러니까 바닥권에 저점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고점권 이렇게 연결해 보면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추세 라인이 하나 형성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올라올 때 저항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아마 여기 두드려 맞고 이렇게 밀릴 텐데 네. 요 밀릴 때 요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추세적인 상승으로의 전환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고 이렇게 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다만 기대감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뭐 매출에도 딱히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적자 폭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도 항상 장비주들이 좀 더디고요. 2차 전지도 저는 이 소재보다는 장비주들이 좀 더딘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일단 워낙에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TSI가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로서의 그런 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주가는 우리 기다리면 한 차례 정도는 좀 강하게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라올 때 선생님 매수가까지 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1차적으로는 보면 최근에 이제 요 강하게 상승 나왔던 부분 저점 이탈 안 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돌리는 흐름은 괜찮은데 요게 시세가 이제 한번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는 이 하락폭의 한 중심 가격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에 한 중간 가격대입니다. 13,2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에서 일단 뭐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뭐 그때 올라올 때 요 정도 가격까지 올라올 때 어떤 이제 뉴스가 붙어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한 어느 정도 강도로 이렇게 터지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저 정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네. 뭐 저 정도에서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선생님도 비중이 한 30% 되시니까 예. 뭐 저 정도 올라왔을 때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예. 뭐 기회 비용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처럼 장도 완만하게 괜찮고 하면 예. 뭐 실적 잘 나오는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일부 투자를 해두시고 이 종목이 뭐 그 저항을 받고 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내려가는 흐름을 바뀐 다음 정리하시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대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나와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 선생님 매수하셨던 전고점 자리 뭐 15,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반 정도 네. 갖고 계신다면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손실을 입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예. 주식이라는 게 이 수익 내는 것보다는 사실 손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좀 방어적인 자세로 지금 일단은 투자를 실패를 한 거니까 이 네. 종목이 올라올 때는 본탈한다. 본전 왔을 때 난 탈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200원짜리 이 저항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쉽게 돌파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슈나 재료가 굉장히 좋게 붙어준다라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겠고 일단 지금 저점 자리는 11,000원짜리 요 구간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이탈 안 하면 일단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한 1,300원 정도 여기 이탈하게 되면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3,000원이요? 네네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진원생명과학요. 진원생명과학. 네. 이거 골치 아픈 종목이네요. 선생님 네. 평단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560원. 얼마요? 15,600원요. 15,600원이요. 최근에 사셨네요, 선생님 그래도. 1월 달에 샀죠. 1월 달에. 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선생님. 저는 매수가가 막 2만 원, 3만 원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네. 15,600원 정도면 이건 뭐 내일 시세 한번 나오면 바로 탈출하실 수 있겠는데요. 살살 모아갖고 가려고 하는데. 모아 가신다고요? 예. 이걸 모아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요번에 백신하고, 코로나 백신하고, 오늘 또 뉴스에 떴던 게 알츠하이머 그거하고, 알츠하이머 약하고 일상을 실험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조금 모아가려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왜 안 올랐지 주가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뉴스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코로나 백신 진원생명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된 뉴스가 나왔네. 임상 2A 대상자를 300명에서 120명으로 이제 축소하는 부분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 경구용 치료제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 백신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게 백신은 선생님 우리나라 거의 사람들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예. 이게 저는 백신에 대해서는 관점이 이래요. 경구용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예.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진짜 만약에 계절성 독감처럼 겨울 되면 사람들 독감 걸리는 것처럼 막 걸리고 그러면 우리 독감 예방 접종도 맞잖아요. 예. 그것도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이렇게 뭐 면역력이 약하신 나이 많으신 네. 분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백신을 맞아야 된다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요 지금 보이시는 추세적인 하단자리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거 굉장히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5,500원까지 밀려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5,500원에서 7,500원 사이까지는 일단 한번 내려올 거고 거기서 반등 주다가 또 주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선생님 손절가는 뭐 혹시 잡아 두셨어요? 예.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13,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13,000원.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 지금 거래량 한번 들어온 날 있잖아요. 3월 3일 날. 예.
요날 이 뭐 기준으로 잡아갖고 요 기준봉으로 생각해서 요 저점을 딱 보면 오늘 요 구간 살짝 이탈시켰다가 지금 쫙 올려줬거든요. 예. 내일 그냥 위로 아침부터 좀 뭐 살짝 시가 올려가지고 탁 한번 튀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요런 지금 추세잖아요. 예. 요 며칠 동안 지금 화면 보이시죠, 선생님? 예, 예. 예, 요 지금 트렌드거든요. 요 단기적으로 딱 보면. 그러면 요게 이제 요렇게 한번 뚫어주는 그림으로 가줘야지, 그래야지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가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저점 구간에 이탈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매수세가 들어와서 꼬리가 달리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요 구간을 일단 네.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뭐 손절폭을 넉넉하게 보신다 하면 뭐 13,000원 구간이면 제가 봤을 때 손절가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 이거는 목표가를 제가 좀 잡아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아마 요 올라오게 되면 요 저항을 일단 먼저 받을 겁니다. 이것도 뭐 재료가 조금은 뚫어내긴 할 텐데 121선 정도가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17,000원에서 16,500원 사이가 저항이 될 것 같으니까 뭐 그 정도에서 뭐 선생님 추가 매수하신 거 정리를 좀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만 잘 지키고 올라가는 추세를 타게 되면 뭐 그때야 뭐 추세대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들 한번 보유해 보세요. 저는 요 하락 트렌드도 일단 벗겨놨고 뉴스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확진자 수가 계속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백신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갖고 적정하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수익 챙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근데 할게요. 미국의 자회사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 VGX라고 있어요, 미국의 자회사가. 예. 이 회사가 회사가- 옛날에 뭐 에이즈 치료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았었는데, 요게 이제 뭐 미국에서 알데브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약 한 11조 정도의 매각이 됐습니다, 미국 글로벌 기업에. 근데 예. 같은 거의 뭐 업종이라고 해야 되는 뭐 비슷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VGX 가치가 뭐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급등을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슈가 다 소멸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별 영향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만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총이 지금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나오는 실적이라고는 뭐 아예 없거든요. 계속 근데 적자만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온 게 빠진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래량 들어온 게. 거래량 들어온 게 없다고요? 거래량은 들어왔는데 네네. 근데 빠졌다고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다, 탈출한 거래량이 없다.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이 여기서 털고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은 글쎄요, 뭐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털고 나갔다라고 보이는 건 없는데 여기서 좀 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전저점 자리를 예를 들어서 요 구간을 오늘 이탈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면 휩소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선생님 휩소라는 말 아시죠? 예. 그 뭐 페이크다라고 하면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 내린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내일이 시세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거를 뭐 저점에서 이렇게 잡고 돌릴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서 계속 물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어찌됐든 13,000원이라는 손절가를 잘 지키신다라면 뭐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서 해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문자로 문의를 주셨어요. 휴비스 문의를 주셨네요. 보자, 부직포 공장 마스크 관련해서 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좀 시세가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뭔가 뉴스가 있었나요? 눈에 안 들어오던 종목이어서 뭐 거래량 꽤나 터졌는데 거래대금 330억. 뭐 딱히 뭐 재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오늘 오를 만한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고 일단 기업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지 싶은데 2020년도에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뭐 섬유의복 쪽이고 SK 디스커버리가 최대 주주고 SK케미칼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섬유의복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나 뭐 이런 쪽으로도 함께 엮여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뭐 거래가 굉장히 급격하게 터졌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터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싶은데 요 지금 전고점 저항 라인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은 부분이고 매수 평단이 1,600원이에요. 1,600원 엄청나게 높으시네. 1,600원의 비중이 10%. 하하. 좀 전에 실적 봐서는 제가 실적 봐서는 이게 매수가까지는 좀 오기 힘들지 싶은데 아무튼 작년에는 실적이 좀 급감을 했었습니다. 뭐 한번 340억 영업이익 나왔다가 50억 나왔다가 400억 나왔다가 또 65억 나왔네요. 이게 이제 뭐 기업적인 내용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한 번씩 실적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거 보니까 올해는 좋을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지금 PBR로 우리가 적정 주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총 2,700억인데 저기 자본이 4,600억이기 때문에 PBR 뭐 0.5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뭐 자산 대비해서 한 적정 주가를 우리가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17,000원, 8,000원이면 16,000원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산 가치를 따라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줘야지 올해 실적이 잘 나올 이게 주가도 잘 올라갈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해 잘 나왔다가 그 다음 해 좀 안 나왔다가 또 한 해 잘 나왔다 그 다음 안 나왔다 이러는데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올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한 350억에서 또 한 400억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적정 주가는 대략 한 시총 한 4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000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기다려 보셨다가 실적 일단 괜찮고 회사는 안정적이니까 주가가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는 다음에는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7,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이대로 그냥 매수가까지 일단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매물대 굉장히 강한 구간이니까 그 정도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네요.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문제는 이제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게 이제 문제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던 그런 그 반도체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공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8천억, 9천억, 1조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1,300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요거 뭐 곱하기 평균 퍼로 한 15 정도 해주면 대략 뭐 1조 3천억, 1조 8천억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뭐 지금 적정 주가 수준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들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좀 전망치라든지 컨센을 내도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안 나와요.
시총도 많이 커져서 뭐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커졌는데 보면 항상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현금성 자산도 풍부하고요. 매년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이제 횡령했을 때 이 종목을 샀다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쫙 이렇게 빠져 내려왔는데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34,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 하면 보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제가 잡은 손절가보다 기업의 뭐 가치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신 거라면 앞에 전저점 구간 이런 구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시장 안 좋으면서 쭉 이 내리막길을 계속 타고 내려왔던 요런 저점 구간 보이시죠? 이 추세대 하단자리입니다. 장기 추세대. 그래서 요런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이 오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략 뭐 3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9,000원이라 갖고 39,000원이면 손실폭이 꽤나 된다, 그죠? 20% 하락해갖고 과연 손절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4,500원 정도를 이야기를 드렸던 게 왜 요 가격이냐? 34,500원이면 여기죠. 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한 폭에 한 중심 가격 정도 살짝 이탈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요 상승한 거에 눌림을 주고 다시 올릴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 딱 지금 흐름이 전고점 저항도 잘 돌파를 해놨고, 오늘 보면 저점을 딱 만든 위치도 요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전고점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면 가장 베스트 할 거고, 여기를 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34,500원 정도에서의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눌림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흐름은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하락 흐름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39,000원 매수가시면 그렇게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중이 30%인데 좀 분할해서 눌림 자리니까 분할해서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동진쌤캠 보유해 보시고요.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의 추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작년과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바로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입니다. 34,000원, 43,000원입니다. 43,000원. 여기를 1차로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는 48,000원. 이렇게 잡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예, 컴투스요. 컴투스요. 선생님, 그 TV 소리 줄여주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통화하실게요. 예. 네, 컴투스. 자, 컴투스 한번 봅시다. 자, 매수 평단이 어떻게 되시죠? 142,000원이에요. 142,000원에 비중은요? 20%요. 비중 20%시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선생님? 아유, 전에 그냥 15만 얼마에 팔고서는 너무 빨리 산 것 같아요. 아, 떨어진다고 좀 빨리 사셨구나. 예, 또 떨어진다고 또 사갖고. 요 전저점 구간이라 가지고 딱 사셨나? 그죠? 예. 14만 원짜리. 아니 근데 선생님 매수는 저는 선생님 뭐 충분히 근거는 있다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전저점 기술적으로는 뭐 전저점 구간이었고, 또 이 게임주들 관련해 가지고 뭐 이슈가 막 계속 기사가 나오고 했잖아요.
예. 그럼 한번 요 가격대에서 할 만은 하다 생각은 해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손절을 안 하셔가지고 문제인데, 컴투스 실적이 보자. 실적이 선생님 매수가 오시면 정리하실 거예요? 예. 정리하실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뭐 작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1,460억, 1,200억, 1,100억, 500억 계속 하향 곡선이었다. 그죠? 매출은 뭐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고, 올해 추정치가 952억으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이죠. 1,230억. 2024년 뭐가 늘어나요? 실적이 좋아진대요, 선생님. 예.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한 1조 정도, 뭐 많이 잡으면 한 1조 5천억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제가 PER로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업종퍼를 왜 대입을 안 하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업종퍼는 사실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는 뭐 코인 팔아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뭐 그런 종목들 때문에 왜곡이 너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좀 계산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메타버스 그런 걸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기 블록 P2E라고 해가지고 뭐 해외에서 사업하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요때 컴투스 한참 잘 갈 때 게임주들 같이 막 크게 올랐던 종목들 있죠. 예, 위메이드도 먹고 팔았거든요. 위메이드. 그렇죠. 위메이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업종퍼가 좀 왜곡이 돼 있는데, 그래도 뭐 게임주들은 뭐 이 신작에 대한 출시를 하게 되면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올해 나오는 전망치 정도의 실적이면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아준 가격대 있잖아요. 그 위에 보라색 선이 21선이에요? 파란색 선이 21선입니다. 아니 지금 위에 보라색 선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자, 요게 지금 진한 거 보이시죠? 요게 21선이고요. 예, 요게 핑크색 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보라색 요거 선. 121선입니다. 121선까지는 못 가겠죠? 아니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저는 요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4만 원도 잘하면 올 수는 있다 생각 들거든요. 근데 예. 요 보면 선생님 요 앞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내려오다가 반등 주는 자리. 예. 예, 여기가 딱 지지를 어떤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라색 선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아우, 그럼요. 그래서 요거 올라오게 되면 아마 요 자리가 저항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13만 3천 원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뭐 10만 4천 원인데 선생님 손절 못 하실 것 같은데. 그죠? 그 손절을 못해서 종목이 많아요. 아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니다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 안 드셨어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래도 본전만 오면 판다고. 에이,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손절 짧게 잡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지.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요런 뭐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고 이동 평균선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시니까 주식 하신 지 좀 되셨죠? 예. 그러면 선생님의 그 감을 믿으세요. 경험이 오래 쌓여서 나오는 직감은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내가 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빠졌는데 이거 본전은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던져버리세요. 거의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빠질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얼마예요? 요거는 일단 13만 3천 원 정도 오면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채팅 한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채팅. 유나이티드 제약이고, 잠시만요. 유나이티드 제약이고, 매수 평단이 45,800원에 비중이 20%시네요.
자, 이 유나이티드 제약이 제가 서울경제에서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종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해줘가지고 추천 이후에 참 고마운 종목인데 4만 이것도 지금 이 시세가 한 차례 크게 나오고 나서 이상하게 죽지를 않네요. 빌빌대면서 죽어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뭐 흡입제, 치료제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요 앞에 파동의 이제 저점들을 한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요 지금 42,300원 요 자리를 좀 이탈하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큰 파동의 이제 변곡들은 다 뭐 가격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니까 그 가격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내려올 때도 그런 구간에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반등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요 가격 41,300원은 이탈하면 좀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흡입제 치료제 관련해 갖고 제가 팔로우업을 계속 안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이슈조차도 모릅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잘 되고 있었다라면 추세적으로 이런 하락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뭐 몇 개 되겠죠. 뭐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이제 60만 찍고 나서 피크 치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인구의 20%가 확진이 되고 나면 그때가 피크 찍고 내려가는 흐름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180만 명 정도 확진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피크가 이제 찍고 내려갈 때 됐었는데 그 부분 생각하면 이거는 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만약 뭐 매수가 오면 일단 정리하시는 관점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점 아니면 어제 저점 구간 이탈하게 되면 그냥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 트렌드 타다가 저점 이탈하면서 급락이 쫙 나왔는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늘 시작도 하락 출발했는데 양봉으로 끌어올렸어요. 그 말은 누군가가 주가를 이 저점 구간 이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뭐 그 사람이 계속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대로는 우리가 보유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저점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한 44,000원 정도까지는. 그러면 손실 조금 보고 종목 잘못 골랐다 생각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반등 나오면 정리 관점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한솔 로지스틱스예요. 이게 이제 제가 대본 넘겨드리고 나서 장막판에 좀 갑자기 시세가 올라오던데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동시효과에 갭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시간 외에 보통 하락해요. 시간에 하락했죠. 자, 1.7% 정도 시간 외에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대략 뭐 한 4,300원, 시간에 4,300원이었나요? 4,300원 부근에서 내일 시작할 수 있다.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음봉으로 하락 출발해서 밀려 내려오면 저점 구간에 우리는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물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물류 대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창고에 물건이 오래 남아있게 되면 그만큼 보관비를 더 받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지금 시가총액 1,200억밖에 안 되는 소형주인데 영업이익이 300억이 나왔어요.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아니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1,200억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 못해도 10%짜리 시세는 한 번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 매수를 잘 노려보시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뭐 시세를 한번
분출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류 관련주들 다 급등할 때 대장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동시효과 보고 매수가를 이야기 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다면 이런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에 참여 가능하시고요. 오늘 그 상수도, 상하수도 관련된 이슈 딱 뜨자마자 가장 먼저 제가 관련주들 정리해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딩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좋고 이것처럼 테마가 생성되고 대장주가 나오고 이등주가 나오고 한 이후에 눌림 자리에서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나스닥의 선물 시장을 보면 지금 1파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저항 자리에서 2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파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그냥 선물이 아니라 현물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 201선 까만색 이 라인이 차티스트들이 모두가 보고 있는 그런 지지와 저항 라인입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특히 미국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을 저항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받고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최하단인 12,500대 다시 깨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높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눌림 조정이 어느 정도 깊이로 나왔다 갈지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조정을 조금 받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완만한 상승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장중에 이렇게 미 선물 시장이 조정받으면 우리나라 장도 조정받고 하는 그런 흐름들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장중에 한 차례 조정 나올 때는 짧은 매수 관점으로 강했던 종목들 조정 나올 때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급등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추격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나 이틀, 길게는 한 3, 4일 정도는 거래량 터진 종목들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완만하게 눌림이 끝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관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1시간가량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